현재 KF-21 개발비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기술진을 재파견하면서 KF-21 공동개발의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T-50I 6기 추가 구매를 하는 동 다시금 관계 개선을 위한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KF-21 분해에 대한 가짜 뉴스의 주범? 이었던 연료계통 테스트에 대한 통합리그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10일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스텔스 램 도료 개발 완료 적용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진 합류 소식과 스텔스 램 도료 개발 소식 그리고 KF-21의 연료계통 통합리그 개발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 동영상은 KF-21 인도네시아 개발진 합류 소식을 알린 기사와 카이 사보에서 공개된 KF-21 연료계통 리그 통합에 대한 기사를 기반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밝힙니다. 해 4월 CJ 호기가 공개된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내 스텔스 도료 개발이 완료됐고 성능이 입증돼 KF-21 양산 전 이를 적용해보겠다는 것입니다. 10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카이가 한 민간업체에 위탁 연구 용역을 맡긴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춘 도료 램 페인트가 지난해 개발이 완료됐고 이어진 평가에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식통은 도료 기술을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일부터 4년간 2200여 회의 비행시험에 들어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도료를 시제기에 입혀 성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동체 표면에 바르는 도료는 내부 무장창과 적외선 방출 억제 엔진과 더불어 스텔스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당초 당국이 도료 국내 개발에 나선 것도 기술 유출 등으로 해외 도입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국에선 이 국내 개발 도료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을 줄이는 피탐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F-35A의 레이더 단면적 RCS가 0.001, F-22 랩터는 0.0001m에 달합니다. 레이더의 이들 전투기는 골프공 수준으로 포착된다고 합니다. 이 스텔스 도료를 사용하면 F-35A 동 5세대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피타물이 KF-16 등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외에 도료 기술을 기존 전투기에 적용한다면 전반적인 공급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텔스기로 개발되진 않았지만 F-22와 외형이 유사한 KF-21은 5세대를 제외한 4.5세대 전투기로는 최고 사양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7월 12일 약 21개월에 걸쳐 연료계통 통합리그 개발을 완료하고 연료계통 통합리그 시험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연료계통 통합리그는 시험 환경 외기 압력 조절 등 모사, 인화성 물질 연료 가열과 같이 항공기에서 직접 구현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시험 수행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향후 연료계통 또한 연료계통 성능 향상을 이상현상 위한 발생 시 개발 시험의 인일로석 분석 및 계획입니다. 연료계통 통합리그는 크게 시험체와 시험 환경 모사를 위한 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시험체는 항공기 연료 랭크 형상을 실측 풀스케일로 모사하여 개발하였고 시험 수행 간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상부 전면에 투명창을 적용하였습니다. 시험체 내 연료계통 구성품은 항공기와 동일하게 실품을 장착했습니다. 시험 환경 모사를 위한 주요 설비로 항공기 비행 자세 모사를 위한 자세 제어 시스템, 연료 급배율 시스템, 엔진 퓨얼 플로우 모사 시스템, 그리고 고도 변화에 따른 대기압 모사를 위한 진공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중앙일보의 KF-21 분해에 대한 가짜 뉴스는 연료계통의 테스트를 위해 분해했던 것을 가짜 뉴스로 편집해 악의적인 보도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KF-21의 개발 상황은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재합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3명도 한국 근무를 위한 비자 발급을 대사관에 신청했으며 이달 중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기술자 114명을 파견했으나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이유로 철수했습니다. 33명을 시작으로 연내 복귀하는 기술진은 100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류 개발비의 20%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경제난을 이유로 6,044억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계획과 달리 올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방한 이후 양국 간 대면 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조만간 재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술진부터 한국에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T-50I 추가 6기를 구매하며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계약은 방산업계에서 드문 선수금 납부 계약 방식으로 선수금을 입금해야 하지만 계약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T-50I를 추가 구매하면서 카이에 다시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KF-21 개발이 당초 계약보다 약 10% 정도 일정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용 KF-21도 조립이 완성이 되어감에 따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수도 이전 문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편입니다. 공급력 강화에 급한 대로 T-50I를 구매했고 KF-21 도입에는 2026년 이후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KF-21 쪽으로 다시 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연구인력 재파견을 결정하면서 KF-21 참여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잔류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 공군은 기본 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및 전술입문기, 경전투기로 T-50I, 멀티를 전투기는 KF-21 전투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주력은 한국산 전투기로 모두 대체되어 인도네시아 전투기 시장은 완전한 한국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전술기 판매 솔루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KF-21의 기술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핵심 및 주요 기술 접근 불가.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KF-21 해킹이 기존 인도네시아 기술진과 공유했던 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합류는 현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 합류하기 위해 기술진을 파견하였다. 이는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F-21 분해 사건의 발단이었던 연료계통에 대한 통합리그와 스텔스 램도료 개발 완료되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 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잔류한다면 인도네시아 공군은 한국산 전투기로 구성되는 하나의 판매 솔루션 모델 사례가 될 것이다.